자, 신재생에너지의 뜻을 보시면 신에너지랑 재생에너지를 합친 게 신재생에너지야. 신에너지는 뭐냐? 기존에 안 쓰던 에너지 방식인 거야. 기존에 안 쓰던 에너지 방식. 여기서 그 어디 있냐?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신에너지로. 지금까지 안 쓰던 방식의 에너지가 세 개가 나온다. 첫 번째 수소 에너지. 우리가 맨날 화석연료만 쓰다가 이제는 수소에다가 눈을 좀 돌리기 시작했어. 수소가 가연성이 있잖아. 불이 붙어. 폭발로 해. 그 폭발하는 힘을 잘 이용하면은 일을 시킬 수 있겠지? 어차피 엔진이 폭발하는 힘이잖아. 휘발유가 터질 때 힘이거든. 내연기관의 원리가 휘발유를 증기 상태로 넣어. 불꽃을 튀기면 폭발한다고. 그 실린더 안에서 폭발시키는 힘으로 자동차가 굴러가게 하는 거야. 폭발하는 녀석 같은 경우는 일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수소는 문제점이 뭐냐? 폭발? 잘해. 청정해. CO2도 안 나와. 태워봤자 물밖에 더 나오냐? 근데 단점이 뭐야? 저장이 어려워. 저장이. 이걸 만약에 액화시키기도 어려운데 뭐 액화시켜서 찰랑찰랑 거리는 수소를 뒤에다 싣고 달리고 있었어. 뒤에 있는 차가 들이박어. 그럼 그게 수소 폭탄이야. 뒤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뭐 얘기하는지 알겠지? 근데 요즘에는 요거를 금속에다가 붙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금속 착화물 상태로. 그러니까 수소를 액체로 찰랑찰랑 거리게 하지 말고 금속판에다가 수소를 붙여놓는 거야. 그럼 충격을 받아도 터지지 않게끔. 그런 기술이 이제 좀 개발돼갖고 수소를 열심히 쓰려고 한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수소의 그 연소를 이용하는 거지, 이거? 수소를 태울 때 이용하는 거야. 연료 전지도 재료가 수소야. 근데 이 연료 전지의 수소는 연소를 시키는 게 아니야. 여기 얘 봐봐. 여기서 수소는 수소 플러스 산소로 물을 만드는 거는 얘네 둘의 공통점이야. 수소를 사용한다, 연료 전지를 사용한다. 둘 다 저 화학 반응 이용하는 거야.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는 거. 근데 이게 화학적으로 보면 산화환원이거든. 수소가 이런 전자를 산소가 먹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공간적으로 분리시켜 놓으면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는 거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걸 따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전선으로. 그럼 따로 끄집어내면 전자가 이동할 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 전류를 이용하는 게 연료전지야. 요 반응은 똑같은데 얘는 그 연소하는 과정에서의 폭발력을 이용하는 거지. 얘는 이 화학 반응에서의 전자의 이동을 이용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요런 차이가 있어. 이 전자의 이동을 이용하는 게 연료전지다. 화학 반응은 동일해. 요거 수소 산소가 물 만들 때 쓰는 반응은 똑같은데 그러면 차이는 수소 왼쪽은 연소에 의한 폭발력을 이용하는 거라면 오른쪽은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가 이동하는데 그 전자를 다른 이렇게 뒷길을 연결해 주는 거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때 그 전류의 흐름을 이용하는 게 연료전지. 그럼 신에너지의 세 번째가 석탄인데 이게 옛날에 뭐 1960년대 증기기관 한창 있을 때 석탄 썼지. 근데 요즘 석탄 써 안 써? 안 쓰잖아. 근데 남는 화석연료라고 이게. 우리는 가스 형태나 액체 형태를 선호한다고. 운반이나 저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스나 액체 상태를 사용을 하는데 석탄 같은 경우는 고체는 기본적으로 스택이 어려워.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는 게 어려워. 빈 공간이 뻥뻥 뚫리잖아. 그러니까 운반 자체의 부피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야. 근데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 기체는 압축해서 운반하면 되고 액체 같은 경우도 빈 공간이 없이 딱 차니까 운반하기 되게 좋더라 이거지. 그래서 석탄을 액화시키거나 가스화시켜서 씁시다 라고 하는 게 신에너지고. 다음 재생에너지에 8개가 나와. 신에너지 3개, 재생에너지 8개. 재생에너지를 외우기 위해서 우리 중2 때 배웠던 4원소설 한번 떠올려요. 4원소설. 뭐뭐 있지? 땅, 지, 불, 그 다음에 물, 공기, 이거 바람이라고 봅시다. 맞아?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할게. 땅, 불, 바람, 물, 마음 딱 이렇게 하면은 그 캡틴 플래닛을 소환할 수 있어요.
뭐 개소리가 이러고 있지. 자 봐봐. 땅, 불, 바람, 물, 마음 딱 치면 뭐가 나오는지 봐봐. 자 캡틴 플래닛이 완성된 출동 지원 특공대가 나온다니까. 얘가 땅불 바람 물 마음으로 소환하는 애야. 진짜야 있다니까 이게. 출동 지원 특공대. 땅, 불, 바람, 물,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음을 합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게 재생에너지야. 땅, 불, 바람, 물, 마음이 재생에너지라고. 원래 이런 만화가 있어. 물론 내 세대 만화야. 내가 니네 나이 때 보던 만화. 자 봐봐. 땅, 지열. 뭐지? 불, 태양. 태양광, 태양열. 땅, 불, 바람, 숙력. 물 하면 이거 수력과 해양. 폐기물과 수력이 그거 아니야?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서 수력하는 거. 해양 같은 경우는 조력을 이용하지. 밀물, 썰물 이용하는 거. 그럼 땅, 불, 바람, 물. 마지막 마음이 뭐야? 쓰레기 같은 네 마음. 이렇게 해서 8가지예요. 그래서 땅, 불, 바람, 물, 마음 이렇게 3, 4, 5, 6, 7, 8 이렇게 땅, 불, 바람, 물, 마음. 캡틴 플래닛은 뭐라고? 시험장에 이거 출력해서 가져가. 이거 출력해서 칩피소에다 넣고 가져가. 이거 꺼내놓고 시험 봐. 몰라. 모른다니까? 근데 너는 8개를 만약에 서술해라 그럼 서술할 수 있어. 이것만 딱 벌써. 너무 유치한데 기억이 나. 이게 순서대로 땅불 바람 물마음이 그 원소 반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거든. 이 5명이 야! 이러면서 모이면은 쟤를 소환할 수 있단 말이야. 얘랑 이제 악당이랑 싸우는 내용이라고. 봐봐! 땅불 바람 물마음. 근데 나름 이 시대까지만 해도 뭔가 그게 있었어. 좀 골고루 쓴다고 인종을. 봐 여기 흑인도 있죠. 백인도 있죠. 황인도 있죠. 약간 시커멓숙죽한 애들 있고 완전 시커먼 애들 있고 써라의 아저씨 정말 아저씨 야 진짜라고 뭐 땅불바람 불마음 있다니까 이게. 캡틴 플래닛을 외우면 된다. 원장님한테 물어볼까? 안다니까. 우리 같은 세대라고 믿어요. 그 캡틴 플래닛을 외우면 돼. 알겠지? 땅불바람 불마음. 웃고 있지? 웃고 있는데 이미 외우고 있다니까. 땅이 뭐야? 지열발전, 불, 태양광, 태양열, 바람, 풍력, 땅불 바람, 물, 수력과 해양, 수력과 해양, 그치? 수력과 해양, 땅불 바람, 마음, 폐기물 폐기물 바이오 쓰레기 같은 네 마음 외워진다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거 그냥 8개 적으라고 하면 못 적어. 아니 아저씨 생긴 거 왜 저래요 저거. 왜? 마음에 안 들어? 이 원소 반지로 이 사람을 소환하는 건데 땅불 바람 불마. 지금 손 들고서 지금 모으는 거야 지금. 땅! 불! 이제라고.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우도록 하세요. 여기 원소 반지 있다. 누가 봐도 땅불 바람 물 마음 아님? 지금 마음 그냥 하트쳐 그려놓네. 참 추억의 만화다. 좀 뭐예요 저기. 몰라. 자 이렇게 외우면 외울 수 있어. 유치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외우라고. 그거는 머리 아파 안 나. 여기는 암기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 되게 자주 나오는 서술형 중에서 그 재생에너지 다 적으세요 엄청 많이 나와. 모두 못 푼다니까. 그럼 장점. 여기 고갈 염려가 거의 없다. 고갈될 염려가 적다. 태양 계속 쓸 수 있고요. 좀 풍력, 바람 뭐 갑자기 안 불겠냐? 수력이 결국 비가 와 있는 기상현상 필요한 거지. 물이 증발해갖고 구름 만들고 이걸 산에다가 뿌려주면서 댐으로 막는 거 아니야 이게 수력. 그럼 해양은 이 밀물 썰물 만드는 거지. 태양과 달의 인력으로. 고갈될 일은 없다고. 지열도 지구 내부 에너지 고갈될 일이 없다고. 폐기물 네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쓰레기 만들 거 아니야. 그지? 바이오는 농작물 기르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발효하면 술 만들지. 그 술을 연료로 쓸 수 있다 이거야. 에탄올. 알코올 램프 알잖아. 알코올 램프에 들어있는 게 에탄올이지. 에탄올. 그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는 에탄올을 연료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게 저 바이오 에너지야. 여기 보면 뭐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단점은
이 변동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 이게 다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정해져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애만 체크해줄게. 태양광, 태양열, 풍력 까지. 얘네 셋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애들이야. 얘네 세 마리. 왜 그러냐?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거는 기상현상에 영향받지. 갑자기 비 내리거나 날씨 흐리면 똑바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풍력, 바람도 결국 태양열에 의한 대류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쉽지 않다. 수력 같은 경우는 일단 댐에다가 가둬놓으면 내가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거고, 해양 같은 경우는 밀물 썰물이 규칙적이지. 하루에 밀물 2번, 썰물 2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되는데, 요거 3개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인 거야. 요거 꼭 체크해놔. 그다음 밑에 뭐 여러 가지 얘가 나와 있어요. 수소는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연료 전지는 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산화 환원 반응이니까.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데 이때 전자가 이렇게 옮겨져. 왜 이렇게 옮겨지는지는 고2 화학원 때 배운다. 지금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기서 전자가 수소에서 산소로 이동하는데 이 회로를 따로 끄집어 내주면은 그 전류의 흐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석탄 자체를 요즘 안 쓰기 때문에 액화시키거나 가스 형태로 바꿔서 씁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재생에너지 종류 8가지 쭉 나왔는데 이 중에서 어디 갔냐? 조력에너지, 그 다음에 지열에너지, 요 2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태양이 근원이야. 그러니까 지구의 에너지 원자체가 3개밖에 없잖아. 태양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에너지. 그럼 조력에너지는 그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지.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야. 지열 발전은 지구 내부 에너지고, 이거는 핵 분열 반응인 거 알아? 핵 분열 반응? 우라늄이나 이런 애들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될 때 열이 발생하는 걸로 지열이 발생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태양이라니까. 나머지는 다 태양인데 이 태양 에너지의 원리는 핵융합, 그지? 수소의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 그래서 원리가 달라. 태양은 핵융합 반응, 이건 핵 분열 반응, 이건 태양 달의 인력. 요 3개로. 나머지 다 태양이에요, 이거. 예를 들면 풍력. 여기서 잠깐만. 얘네 셋을 묶어볼래? 이렇게 셋을 묶어봐. 풍력, 수력, 화력은 태양열이야, 태양열. 태양열로 묶을 수 있어. 태양열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하면 여기 공기가 비잖아. 그걸 메꾸기 위한 흐름이 바람 아니야? 그 바람이 바닷물 위를 스치면은 파도가 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다 태양열로 묶을 수 있다고. 풍력, 수력, 파력 이런 거. 저 수력 같은 경우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게 밑에 있는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 만들고 비를 뿌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태양열 에너지라니까. 다음에 요 태양광이랑 바이오를 묶어. 이건 태양광이야, 태양광. 저거는 그냥 태양전지잖아. 여기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빛을 그대로 전기로 만드는 거지. 태양전지. 저기 있는 바이오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광이야. 왜? 광합성부터 시작하고는 먹이사슬의 시작이 광합성부터잖아. 광합성 해서 1차 소비자가 없고 2차 소비자가 없고 이런 식이잖아. 바이오 에너지가 곡물로부터 얻는 다음에 곡물의 바이오, 그 맥주 만드는 그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야. 연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태양광으로 묶을 수 있다고. 얘네 둘은 태양광, 얘네 셋은 태양열. 그렇죠?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풍쳐 돌리는 거고, 수력 발전은 댐 쌓아갖고 물 쏟으면은 터빈 돌리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지. 화력 발전은 이렇게 생겼어. 파도가 칠 때 이 공기실이 압축돼. 압축되고 내려오고, 압축되고 내려올 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거 아니야. 이때 여기에 있는 터빈을 돌리는 거야. 발전할 수 있다. 다음에 지열 발전 같은 경우는 물을 땅속으로 집어넣으면 데펴져서 나오는 거잖아. 그걸로 이제 물을 끓여서 증기기관 돌리겠다는 거지. 바이오 에너지가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 에탄올 이용하는 거, 발효시켜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곡물 발효액이 나올 거야. 이거 발효시킨 다음에 연소시키는 거. 바이오 에너지 보면은 이 매립지 가스까지도 바이오로 집어넣네. 그지? 매립지 가스. 폐기물 에너지가 아니야 얘는. 바이오 에너지를 매립지 가스를 폐기물 에너지를 안 보고 바이오 에너지로 보잖아. 폐기물 에너지는 뭔데?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로 발전하겠다.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로. 끝. 넘겨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은 여기 보면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량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이게 화력발전이랑 원자력발전으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 핵발전소가 지진에 의해서 붕괴되면 완전 작살나는 거 알지? 일본에서 이미 경험이 있다. 일본 핵발전소 뚜껑 날아가는 거 아니야 혹시? 폭발해갖고 뚜껑 날아가잖아. 그때 나온 게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잖아. 아는 게 없군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야 된다 얘기 나왔고 밑에 장단점이 나왔어요. 연료 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 이거 바로 전기 에너지 갖다 쓰는 거라서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고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특히 CO2 같은 거 배출 안 된다고? 청정하잖아. 수소가 산소 많으면 물 되고 끝이잖아. 근데 핵심이 뭐야? 효율적인 수소 저장 기술. 요거를 똑바로 못하면 터진다고. 수소 폭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장 기술이 중요하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지. 막 지붕 같은 거 우리가 인간이 쓰진 않잖아. 근데 거기다가 태양전지를 갖다 놓으면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이게 대표적인 예야. 흉측하긴 한데 이렇게 태양전지 다 갖다 놨지. 각 집마다. 아무데나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발전량이 달라져서 이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진다. 태양이 항상 쨍쨍한 게 아니잖아. 풍력 발전은 얘도 역시 온실기체나 오염물질이 없어. 뭔가 연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얘도 역시 발전량 예측이 어렵다. 바람이 막 계속 일정하게 부는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소음 피해 입을 수 있고 주변에서. 조력 발전 얘는 발전량 예측이 쉽다. 여기다 체크해. 조력은 쉬운 거야. 밀물 썰물. 왜? 하루에 2번이거든. 밀물 2번, 썰물 2번이란 말이야. 밀물 2회, 2회, 썰물 2회. 언제?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예측이 돼. 문제는 갯벌 파괴.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는 그 식물 재배에 넓은 토지가 필요하더라. 이런 게 이제 단점이고. 그다음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뭐가 있냐?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게끔 집을 짓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이런 게 그런 거야. 삼척시 도계역 무지개 마을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된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집집마다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놓는 거고. 핵융합 연구는 그 태양에서 일어나는 걸 지구에서 재현하겠다는 거지. 수소를 합쳐서 헬륨 만드는 건데 문제는 엄청 뜨겁잖아. 그 엄청 뜨거운 걸 모아놓을 그릇이 없는 거지. 철로 만들면 철이 다 녹아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자기장으로 가둬. 전자기장으로 가두거든. 그걸 토카막이라고 해. 토카막을 연구해갖고 핵융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건 하나 여기다 체크합시다. 그 태양에서는 4개의 수소를 그냥 쓰는 거지. 근데 지구에서 유도할 때는 중수소랑 삼중수소를 합쳐. 그냥 수소가 아니고. 태양은 그냥 수소고 지구에서 하는 거 중수소랑 삼중수소 쓴다는 거 체크해놔. 자, 마지막 스마트 그리드 얘기는 뭐냐면 이거 스마트 그리드 가상발전소 발전기를 돌린다고 쳐봐. 교류전기를 만들어봐. 그러면 코일 주변에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잖아. 그럼 이게 전기가 실시간으로 생산돼. 그럼 내가 발전소에서 100을 만들면 가정에서 100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20만 쓰는 상황이라고 쳐. 내가 100을 만들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20만 쓰고 있어. 그럼 80 날아가는 거야.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뭘 하자.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얼마큼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발전소에 쏘는 거야. 내가 지금 80만큼 필요합니다를 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80만 생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쓸모없는 에너지를 덜 쓰자라고 하는 게 스마트 그리드야. 여기 보면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한다고 하지. 이게 필요량을 제공하는 거라고. 나 지금 이만큼 필요해. 그러면 거기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생산하긴 해야지. 딱 맞춰서 하면은 좀 이렇게 유동성에 차이가 생기니까. 근데 지금 필요한 건 100인데 뭐 800씩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얘기고. 가상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요거 다 합쳐놓은 거야. 풍력발전, 수력발전, 뭐 태양광발전, 화력발전, 기타 등등을 다 묶어갖고 얘네가 필요한 걸 공급해주는 시스템. 여기 보면 여러 분산 전원을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한다라는 거. 필요한 게 만약에 100이면은 이렇게 딱 분산해갖고 너 20 만들어, 30 만들어, 70 만들어 이렇게 딱딱딱딱 해갖고. 특히 중요한 건 얘를 적게 만들수록 좋겠지. 화력발전은 신재생을 최대한 많이 쓰고 얘를 적게 쓸수록. 필요한 양을 계산해갖고 만들어낼 때 화력발전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신재생을 다 합쳐갖고 이런 거는 좀 덜 만들게끔 해주면 좋다. 됐어요. 뒤에 있는 문제 안 풀린 거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165까지.